현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면서 정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먹고 고지혈증 환자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면서 모든 게 병원 현대의학으로 검사해서 아무 증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는 어떻게 기준해야 되냐고 하면은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모두 끊고 적어도 한 10일 이상 끊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깔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모든 약들은 병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약이 아니고 응급처치, 이게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암은 절대 원인 없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치료편이나 이런 데 제가 강의하는 거 보면 이렇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암이라고 하는 병은 구조적으로 올 수가 없다. 생리치적으로. 이 말 뜻이 이제 뭐냐 하면 신장과 간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오염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혈관이 막히면 그 막힌 부위가 산도가 월등하게 높아지는데 처음 혈관이 막혀서 지기는 약산, 또 시간이 지나면 중산, 또 시간이 지나면 강산. 이래서 산의 혈질이 그 막힌 암이 발생한 부위는 혈질이 강산성화돼야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그 기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것이 암이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 초기, 이제 요 상태가 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려야 그게 암이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이제 또 다르게 정리해주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해주는 기능이 정상이라서 흐르는 피가 맑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혀서는 대부분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그래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피의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암이 올 확률이 한 97%를 잡고 신장과 간이 정상적으로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 가동을 할 때 암이 오는 얘기는 불과 한 3%를 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심천생리학은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치료해요.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치료하지 암세포를 이렇게 죽인다든가 잘라낸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가 특정 부위에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흐르는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그 부분만 산도가 높아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체세포를 이렇게 녹이려고 하는 그런 자극이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질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잠재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암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암을 기존의 이제 방법에서는 그 암 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지 않으니까 그 암 세포를 갖다 이제 잘라내는 쪽으로 이제 암 조직을 잘라내는 쪽으로 해요. 저도 책이나 이제 보통 일상적인 강의에서는 한 3기 정도 되면 암 부위는 잘라내고 수술로서 잘라내고 재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 방법으로 하면은 거의 재발을 막는 거는 거의 97% 이상이 된.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아주 춥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국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렇게 불안에 떨고
하는 시기에 상당히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계절이네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저는 이제 강사교육을 할 적에는 이제 영상으로서 상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강의할 적에는 제가 여러분들 모습을 못 보고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강의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렇게 생리이치기 때문에 표정을 보면 이걸 이해를 했나 못했나 하고 알고, 이해를 못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비유법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느낌은 허공에 대고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인 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 하나 와요. 또 사열 중에 처음부터 생혈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산에 대해서는 이걸 산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끝도 없이 나눌 수도 있거든요. 100가지로도 1000가지로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책에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우리 인간이나 작은 미생물이나 우리가 외형이 다르고 크고 적고가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을지라도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이치는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모두가 이렇게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가 나무를 비유해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인체를 이렇게 비유해도 양쪽 이렇게 생리이치를 보면 동일하거든요. 우리 인체도 이렇게 보면 뼈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심줄 인대도 있고 신경선도 있고 신경선의 피복세포도 있고, 전부 다 솔직히 머리카락, 손톱 전부 다 이렇게 조직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체가 체세포 개체수가 약 120조 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영성, 생리치를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120조 마리나 되는 한 마리 한 마리들이 모두 독립된 생명체고, 먹는 것도 따로, 생각하는 것도 따로, 세포 분열도 따로, 지혜도 전부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게 확대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동일하다, 이걸 전제로 깔아두고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손톱이 다르고 뼈가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르고 인대가 달라요. 그럼 이 각각 다른 조직들이, 이 조직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우리 인체 세포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세포들은 과연 그 각자 다른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이 만드는 방법을 알고 만들었겠느냐 모르고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본다고 하면 정답은 알고 만들었다, 이렇게 답을 쉽게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알고 만들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조직들이 서로, 뼈는 단단하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질기고 인대는 유연하면서도 아주 질기고, 이렇게 조직들이 전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세포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물질은 산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이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산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일단 먹는다고 하는 것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 과정이 결국은 산화 과정입니다.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이, 성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명체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산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질소가스의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질소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소도 가지수를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하면은 끝도 없이 많죠. 왜냐하면 영양분의 그 종류마다, 우리가 현대 학자들도 우리 혈액 속의 영양분을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 뭐 1000가지, 20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은 그 1000가지, 2000가지를 소화시킬 때마다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성분이 다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다. 이렇게 해서 산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우리 인간이든 우리 혈액 속에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그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근데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1000가지, 2000가지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다 수치로 나열해 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따져본다고 하면 이건 학문을 위한 공부지 질병 치료에는 크게 기여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제 산의 이제 종류를 이제 약산, 중산, 강산 이렇게 분류합니다. 산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약산, 중산, 강산 이렇게 따지는데 이제 질병을 치료할 때 적용하는 거는 내 몸 안에서 우리 인체의 세포들이 자기가 각자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산이냐 아니면 우리가 먹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양분으로서 살겠다고 먹는 모든 영양분은 그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결국은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들은 사람 먹으라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겠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 저 살기 위해서 태어났거느냐 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우리 인간의 먹이가 되라고 태어난 생명체들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걸 먹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 속에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음식으로서 아니면 식품으로서 이렇게 먹는 여러 가지 식물, 동물 이런 생명체들이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 생명체들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단 깨우침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몸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어 이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독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독들도 그 식물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과일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걸 먹어보면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 이걸 포괄적으로 심천의학에서는 그냥 산이다 이렇게 이게 표현합니다.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가 이게 산이다. 이거는 식물이 자기 몸을 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산이다. 그러면 식물 역시도 그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켜서 이걸 밖에다 버리지 않고 도구로서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산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고 하면은 내 몸에서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불완전 연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산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요산, 약산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서 들어오는 산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런 동물들이 본질적으로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산을 포괄적으로 중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산은 뭐냐 하는 거죠. 강산은 우리 몸에서 산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라가서 꼭 시점 수치에 다다르면 즉끼리 새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3의 물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칼륨 혈질 또는 강산 그냥 편하게 얘기할 적에는 썩은 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이게 병들이 따지게 보면 이 산들이 이제 만병의 주범 원인이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약산은 신장이 여과할 장기가 있고 중산 탄닌산은 간이 여과할 장기가 있는데 강산은 내 몸에서 그걸 맑게 여과하는 장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해독을 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해독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강산이
모든 만병의 원인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산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터득하지 못하면 현재 난치병, 백혈병, 암, 신부전증, 뭐 혈액암, 악성 빈혈, 류마티스 관절, 뇌계릭, 파킨슨 이런 병들을 근본적인 완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산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악성 빈혈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의 모든 물질을 녹여버리면 녹아서 없어지는 게 바로 악성 빈혈이다. 그래서 빈혈을 완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강산을 해독하는 학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뼈를 녹여버리면 골다공증인데요. 또 강산의 산화작용이 디스크나 대퇴골 골두를 이렇게 부식시켜서 골수가 새어나와서 굳어버리면 이게 류마티스 관절이 되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사는 그 백혈구에 생명의 위협을 줘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그건 백혈병. 또 체세포한테 생명을 위협을 줘서 체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이건 암이 되는 거고, 우리가 혈액암이라고 하는 거는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의 여러 물질을 이렇게 응고시키면 이게 바로 혈액암이 돼요. 그러면 현재 난치병의 모든 원인 물질은 결국 원인에 들어가면 이 강산이 원인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 산을 이제 이해하려고 들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먹이로서 먹는 입으로 우리 식생활로서 들어오는, 물론 중금속 같은 건 우리가 예외로 둬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런 이제 식물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식물들은 어떻게든지 동물이나 곤충이 자기 몸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독성을 자꾸 이렇게 발달시키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면, 동물이나 우리 인간, 이 곤충들은 그걸 먹고도 살아남는 쪽으로 양쪽에 더불어 상호 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중산 탄인산을 결정적으로 그걸 이렇게 먹어치우고 정화하는 능력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대표적 장기가 우리 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거는 좀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체의 체세포 개체수는 아마 1000가지, 2000가지가 될 겁니다. 종류로 이렇게 분류하자고 하면은. 그것도 혈액의 성분도 1000가지, 2000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 각기 다른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는 영양분이 다르면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도 다르고 그 기체가 액체화된 산도 조금씩 다르다. 근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냥 요산, 약산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장이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들어오는 식물이나 동물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진 산은 간이 맡아서 중산인데, 간이 맡아서 그걸 해결하는 장기가 있다. 근데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약산과 중산이 혼합돼서 밀도가 더 높아져서 자체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제3의 물질로 바뀐 걸 칼륨혈질 또는 강산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거 대충 큰 아우터라인은 조금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병을 진단하고 이제 이 치료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산의 화학 반응의 원리를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 정상 조직도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병적, 제가 이름을 붙이기가 좀 난해해서 책이나 논문에 쓸 적에는 그냥 비정상 물질을 갖다가 병적 변이 물질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인체에 비지종도 있고 섬유종도 있고 담석도 있고 그래요. 이제 암은 달라요. 왜냐하면 암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암이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비지종, 섬유종, 담석종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비정상, 병적, 변이 물질. 근데 병적, 변이 물질도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정상적 조직도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정상적인 모든 조직은 세포들이 자기 의도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의도에 의해서 산의 화학 반응을 시켜서 만든 게 정상 조직이고, 우리가 병적, 비지종, 섬유종, 담석종, 병적 변이 물질은, 이런 혹들은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은 산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이 달라지는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인체 이제 말초 모세혈관을 우리가 배기로 볼 때 우리가 어디가 막히면 전신이 이렇게 동시에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초 모세혈관이 많이 막힌 부분도 있고 적게 막힌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막힌 데는 피해 유속이 느려지고, 피해 유속이 느리면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거기에 이렇게 산도를 높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면, 우리 몸이 한 몸이라고 해도 혈관이 막힌 정도, 혈관이 많이 막힐수록 피해 유속이 느리겠죠. 혈관이 많이 막힌 대로 피해 유속이 느릴수록 그 부위는 산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뭐를 이해하시면 좋냐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일 때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힌 거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이미 망가져서 혈액이 오염된 상태에서 혈관이 막힌 곳은 산도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위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갑상선에 혹이 있다. 근데 혹이 자꾸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혹이라고 하면 대부분 섬유족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읽어내냐? 그러면 심천생리학에서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지지 않고는 갑상선이나 암은 올 수가 없어요. 생리이치적으로. 그래서 내가 갑상선이나 암건 현대의학은 절대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단안을 내리는 게 뭐냐면, 이런 혹이나 암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수술로 잘라내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고, 족이 작을 때 잘라내면 이게 족이 치료다 생각을 하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만들어졌고, 그 어혈이 특정 부위의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돈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이 달라지고, 또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산, 중산, 강산, 산도가 높아지면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물질, 응고 물질이 달라지는 게, 이게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되면, 갑상선에서 혹이나 암이 생기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4번, 18번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한 시간이 길어져야만 여기다가 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의 강도도 4에서는 무록, 5에서는 비지종, 6에서는 섬유종, 7에서는 담석종, 8이면 암. 그러면 4, 5, 6, 7, 8 산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무록, 비지종, 섬유종, 담석, 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리치로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 하면,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여기에 갑상선에 혹이 있다, 아니면 암이 있다, 그러면 치료하면 혹이나 암만 똑 떼내고 치료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술로서요. 근데 이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1차적으로 떨어져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야 돼요. 그 응고된 게 이제 어혈인데, 이 어혈이 4번, 18번을 부위에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해야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산도 6, 7이 돼서 여기서 갑상선 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혹을 떼어내는 이 치료 수술 행위 하나가 여기에 말초 모세혈관 속에 있는 어혈이 소멸될 수가 있을까? 신장과 간 기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서 혈액 속에 새로운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지 못하게 해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하는 효능이 있느냐? 따지고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암이든 어떤 혹이든 무록이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암이나 혹들은 생길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은 대부분 이제 통계의학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이 이런 학문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갑상선 혹을 오랫동안 놔두니까 그게 암으로 변하더라. 근데 갑상선 혹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요. 왜 생기는지를 모르니까 진단 나오면 그냥 두고 봅시다, 지켜봅시다 하거든. 뭐냐, 커지면 떼내고 안 커지면
안 커지면 그대로 놔둬도 된다. 왜?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빨리 커지고 늦게 커지고는 산의 강도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에서 갑상선 혹이든 암이 생겼다고 그래도 우리가 출발점은 신장과 간이 기능이 망가진 합병증으로 혈액 속에 이미 흐르는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혈액 속에 응고된 지방 단백질이 특정 부위의 혈관을 막으니까 거기가 산도가 월등히 높아져서 거기서 산도 5에서는 섬유종, 산도 8에서는 암, 담석종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떼내가지고 어떻게 그게 병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눈에 보이는 거는 그게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리치와 화학 반응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우리가 진단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섬유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비지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담석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암은 어떻게 오는가 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녹이려고 하면은 산에 이제 화학 반응 이치를 모르면은 이걸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녹인을 다 처방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냐고 하면은 혈관이 막힌 데는 해독제든 녹이는 성분이든 환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녹이는 그 처방이나 해독 성분을 환부까지 미치게 하려고 하면은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그 녹이는 성분과 해독 성분을 환분까지 도달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렇게 해주고 보면은 암이 됐든 담성이 됐든 섬유종이 됐든 무록이 됐든 그쪽이 피만 돌게 하면 사라지는 거는 지극히 그냥 상식이죠. 이렇게 어느 분이 이제 뇌결이 근육신경마비 이제 하체가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그게 이제 되게 치료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근육신경마비, 뇌결핵, 파킨슨,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또 뇌수종, 그 뇌암이죠. 네, 뇌암. 원인 물질은 뭘까요? 전부 강산이 원인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생리치를 모르면 이 산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 인체 모든 세포들이 각자 그 생명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바닥에다 깔아두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음은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포들마다 영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걸 기초에 깔아둬야 진단 시각도 치료 시각도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혈관을 막았어요. 혈관을 막으니까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니까 처음 막혀서 저기는 약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중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강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강산에 우리가 화학 반응의 이치를 알아야, 강산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은 화학 반응으로 이렇게 응고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응고된 게 쉽게 얘기하면 담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 철분, 칼슘, 석회질 이런 성분과 같이 혼합돼서 응고되면 이건 섬유종이고, 단순히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됐다 그러면 이건 비지종이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일단 수포, 무록이 먼저 생기죠. 그래서 무록이 산도 4, 비지종이 산도 5, 섬유종이 산도 6, 담석종이 산도 7, 암이 산도 8.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의 원리를 알면은 이제 비지종, 섬유종, 담석종 여기까지는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인체 세포들도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제 암이 진단이 가능해요. 쉽게 무슨 얘기냐?
혈질이 강산성화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압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어려운 난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노력을 하죠. 그 일환이 뭐냐고 하면 주변의 수분을 끌어모으면 이게 1차적으로 복수, 물이 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찰 정도 되면 혈질이 이제 강산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혹을 구성하고 있는 주변 세포들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기 전에 이세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이게 암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도를 떨어뜨려야 우리가 새로운 암세포가 못 만들어지게 할 수가 있고, 또 혹이 커지는 것도 혈액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비정상 병적 변이 물질이 형성되지 않으려고 하면 산도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산도가 4, 5, 6, 7, 8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응고물질과 이게 이제 난치병으로 전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도 4가 됐던 산도 8이 됐던 이 주변에 있는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산도는 어떨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꼭 짚어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혈전, 어혈이 특정 부위에 혈관을 이렇게 막고 있어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에서 맑은 상태에서 어혈이 이렇게 혈관을 막은 데는 암까지 전이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혹이나 이렇게 딱딱하니 이게 굳어 있어서 적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피가 산도가 높은 오염된 상태에서 혈관이 막혀서 유속이 느린 데는 이것이 이제 담석종이고 암이고 섬유종이고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짧은 주제로 풀어줄 수가 이제 없는 게, 이제 비지종 하면은 이제 비지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녹이는 처방에 또 달라지고, 섬유종은 또 이게 어떤 물질이 어떤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또 녹는 거, 또 어떤 물질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강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해독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파고 들어가는 게 심천 생리학의 이제 기본 골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체가 산에 의해서 이렇게 녹을 때, 여러분들 이제 사혈을 하다 보면은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사혈을 하면 처음에 어혈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처음부터 혈액이, 생혈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쩌다 한 분씩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병이 깊어서 산도가 높던가, 그러니까 강산의 산화작용이 지방 단백질을 그냥 녹여서 어혈이 묽어진 상태에서 잘 나올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뭐가냐고 하면, 이 부분 이제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약 중에서 혈전 용해제가 그게 산화제거든요. 그게 지방 단백질을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딱 삭혀버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방 단백질 어떻게 보면 용해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혈전 용해제를 오래 먹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병이 깊어서 특정 한 부위만 산도가 높다든가 전체적으로 빈혈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혈이 나오는 경우도 이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7에서 4까지 떨어진 사람을 사혈을 하려고 침으로 딱 찔러보면은 아마 연분홍색에다가 노란 빛깔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떡구같이, 마치 그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간수를 넣고 이렇게 두부가 응고되면은 옆에 이렇게 불구르마니 이렇게 간수물이 남잖아요. 혈액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7에서 한 4까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빈혈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을 녹여버리면 빈혈, 또 아니면 재생불량성 빈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혈질이 강산성화돼도 이게 어혈을 삭혀버리면 이때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혈요법을 할 적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혈이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봅니다. 어혈이 나와줘야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혈요법을 배우면
이제 뭐를 생각하는 거니? 그 몰아빼기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은 어디라고 해도 이렇게 침으로 찌르면 정상이라고 하면 침으로 찌르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열에 8명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냥 찌르고 땡기면 생혈만 나오는 사람은 내가 딱 분류를 해준 게 빈혈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산화작용이 녹인 사람이나 또 아니면 혈전종해제를 장복한 사람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침으로 찌르고 이렇게 압을 딱 걸어보면 생혈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오면 많이 빼면 체력 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닦아버려요. 그리고 또 압을 걸어서 또 당겨봐도 또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3번을 반복해도 생혈이 나오면 일단 거기는 이유 불문하고 사열 1차적으로 끝났다 하고 2순위를 1순위로 또 잡아요. 그래서 또 2순위를 또 그렇게 빼보는데 거기도 또 생혈만 똑같은 방은 나온다. 그럼 또 3순위를 빼고 3순위에도 생혈만 나온다. 그러면 4순위가 이렇게 뒷번으로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진액 속에 어혈을 이렇게 불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이제 불리는 기능이 이게 쉽게 해서 우리 몸이 여러분들 나무를 생각하시면 나무 그 껍질 부분에 이렇게 말하자면 수액 영양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통로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거층에는 생혈이 도는데 어혈은 그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불어서 이제 올라와서 불리는 기능이 부풀어서 이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어혈에 걸리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를 요점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든지 생혈이 나오는 데는 3번 이상은 뽑지 말아라. 3번을 뽑아도 생혈이 나오면 1순위를 이제 2순위를 빼고 2순위도 3번이 나오면 3순위를 빼고 이렇게 하고도 또 다음 주에 또 빼봐요. 근데 생혈이 또 나와. 또 다음 주에 또 빼보니까 생혈이 또 나와.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거기는 사혈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책에도 써놨잖아요. 일단 생혈만 나오는 데는 3개월 동안 그냥 끝났다고 하고 내버려 들어놓고 그 뒷번으로 계속 이렇게 빼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사혈을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어혈이 있으면 이게 불어가지고 다시 떠오르면 있으면 나와요. 그때도 생혈이 나오면 거기는 그냥 사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혈이 생혈만 나와도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어혈도 생혈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지 생혈이라도 나와만 준다고 하면 이분들은 저는 그러거든요. 처음 빼서 생혈 나온다고 하면 당신은 축복받은 줄 아셔. 그래 특히 이제 2번, 3번을 빼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생혈이 나옵니다 하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어쩌다 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97%는 아무리 빼도 어혈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거기 잘 나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혈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축복받았어 그래요. 왜냐하면 어혈이든 생혈이든 묽은들 뻑뻑하든 일단 나와줘야 우리 방법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혈은 이렇게 딱 빼서 눈으로 딱 봐서 선홍빛으로 빨갛고 진하면 그게 정상혈액입니다. 근데 그 선홍빛으로 빨간 진한 속에 노란빛이 강하게 배어 있다든가 아니면 검푸른 빛이 강하게 배어 있다면 노란빛이 비치는 거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현상이고 검푸른 빛이 강하면 그건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혈전종해제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적어도 7에서 한 4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가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어혈도 생혈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지 일단 나오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번 주 한 주 빼고 또 다음 주에 같은 자리를 또 빼고 그 다음 주에 또 빼봐도 생혈만 나오면 일단 거기는 사혈 끝났다고 하고 3개월 후에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빼보는 걸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혈전종해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 이렇게 삭힌 분들은 아마 치과에 가면 이를 못 먹는다고 할 거예요. 지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강산 해독제 양을 좀 이렇게 늘려서 먹으면 혈소판이 빨리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짧은 시간에 참 설명하기는 이제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을 그냥 크게 3등분으로 약산, 중산, 강산 이렇게 나눠서 약산은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을 오게 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중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혈전 어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강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은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을 응고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녹이고 응고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면은
이제 또 어떤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가 하면 이제 요산 약산 해독제를 이제 요라고 그러고 중산 해독제를 발탄이라고 그러고 강산 해독제를 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독을 하는 거와 지금 현대학에서 빠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빠르냐고 하면 제가 쉽게 표현해 줄게요. 지금 재생불량성 빈혈 전 세계 어디에도 많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혈액 속의 모든 영양분을 다 녹여서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그러면 심천생리학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의 여러 물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였다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녹아서 혈액 속에 영양분이 없으면 현대학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족한 영양분을 넣어주는 행위만 지금 반복하지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이지 못하게 하는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성 빈혈 환자들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꼭 짚고 넘어가냐고 하면은 이 심천생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빈혈이 있어서 피가 부족한데 사회를 하면 피 부족이 더 올 거 아니야. 그게 구구단 1단으로 하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혈질이 강산성화됐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져서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그 합병증으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산소 부족이 고지혈증을 유발했고 고지혈증의 혈질이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았고 산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간 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간 쪽으로 고지혈증이 말초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혈류가 적게 들어가고 거기다 산소 부족은 간 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인산이 혈액 속의 고지혈증의 혈질을 이제 응고시킨 게 어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신장과 이제 간까지는 우리가 해결이 났어요. 근데 이제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의 여러 물질을 녹여버렸어요. 그러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였다고 하면은 영양분을 넣어줘도 산도가 높은 이상은 끊임없이 녹아요. 수혈을 해줘도 지나가면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강산을 해독해줘야 되는데 강산을 해독하는 건 이왕 있는 거는 우리가 강산 해독제를 써서 그걸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강산성화 안 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약산, 중산, 강산 이게 산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우리가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에 있는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영양분의 가지수는 우리가 1000가지, 2000가지가 된다고 해도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혈액은 혈관이 막힌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장세포든지 간세포든지 재생을 시키려고 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처음 시도할 적에는 약간 기복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교육 정도 받고 나면은 그걸 체계적으로 또 다루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30분짜리 강의 듣다 보니까 저도 강의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한계적인 머릿속으로 어디까지 얘기할까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이 심천생리학은 가장 좋은 방법은 병이 이제 큰 게 온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혈관이 말초 모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없고 어떤 병이 올라가면 60, 70% 막혀야 병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0, 70% 막히기 전에 자꾸 빼주면 병이 올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천생리학은 어떤 우리 인체의 장기가 못하는 걸 약이 대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현대학은 약은 절대 치료제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치료가 되려고 하면 병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재생복원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이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한테는 질병을 예방하고 이제 가벼운 증세들 치료하고 이제 응급처치하는 정도를 배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현재 이제 전문적인 이제 의료계 의사들은 이제 난치병 치료하는 거예요. 제가 난치병이 사실 이제 제 눈으로 보면 그래요. 현대학이 우리가 예를 들어 뇌종양 아니면 파킨슨, 뉴게릭 이런 병들이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니까 그게 치료가 어려운 거지. 그 병을 고치는 방법 자체가 어려워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난감할 때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그 약을 너무 써서 그냥 잠기고 뭐고 다른 걸 몽땅 다 망가뜨려 놓고 이걸로 하려니까 조혈 기능이 망가져서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뇌종양 초기, 신부전증 초기, 백혈병 초기, 현대 양약이고 수술이고 항암치료가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방법으로 그냥 처음부터 해봐라. 그러면 뭐 뇌종양 10명 하면 한 9명 낫는 병 아닐까? 파킨슨 10명 하면 한 9명쯤 안 났을까? 백혈병 10명 하면 한 9명쯤 안 났을까? 신부전증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치료라고 하는 건 기존의 방법들은 왜 이렇게 어려웠냐고 하면 어떤 것든지 치료가 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 이렇게 이제 하는데 3대 요소로 나누면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 속의 유산균. 그걸 운반해 주는 건 이제 1은 장 속의 유산균에서 영양분을 가공한다. 2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 3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간다. 근데 지금 있는 기존의 학문은 이 3대 요소를 해결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껴서 뇌종양이고 파킨슨이고 뇌결핵이고 자폐증이고 정신과 질환이고 특히 심근경색, 심장질환들이 치료가 어려웠던 거지. 심천생리학처럼 이게 생리주와 화학 반응의 진단 시각, 이 산에 대해서만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산은 제가 하루 정도는 설명해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 40분 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실험 삼아서 제가 이런 부탁 드릴게요. 틈나면 유튜브를 이렇게 자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병들이 치료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도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저는 어때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피를 맑게 해독한다. 어혈을 잘 나오게 불린다. 이 세 가지만 주장을 하잖아요. 산 하면은 이제 약산, 중산, 강산하고 또 해독하면 요발탄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비종, 섬유종, 담석종, 암 이게 따라서 이런 게 비정상 조직들을 갖다 불리는 처방들이 이제 따로 이거 한번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이제 어렵고 또 짧은 시간에 설명도 이제 불가능하고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초 모세혈관이 50% 막히기 전까지는 아무 병이 안 오고 결과적으로 60, 70% 막혀야 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혈관이 70%가 막히면 영양 공급은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45일에서 80일을 주기로 해서 병들고 노후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난 세포들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70%가 막히면 활동성 세포는 30%밖에 안 된다는 거라. 근데 뭐 이 30%가 고정이냐? 제 이론은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장에서 영양분을 가공하게 하고 중간에 녹아서 없어지지 않게 하고 말초 모세혈관을 뚫어서 1, 2, 3 이 3대 요소를 해결을 해주면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백으로 가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냥 막힌 혈관도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피가 썩어서 혈질이 강산성화된 것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아랫배가 냉한 걸 아랫배가 냉한데 냉한 사람도 장검사해 보니까 식중독인과 유해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좋다고 딱 한 달 먹어봐야 여기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 속 어혈이 사라져가지고 피길이 열려서 피가 돌고 산소 공급이 되니까 아랫배가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따져보면 현대학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도 뿌리 뽑는 의술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사회라는 게 번거롭고 또 힘은 들 수 있지만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같은 병이 재발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라는 기간이 1년, 1년 6개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사회라면 70명 정도는 1년 정도 하면 사회 끝나고 한 25% 정도는 1년 6개월, 한 5% 정도는 그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고혈압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치료되고 당뇨 있는 사람은 당뇨가 치료되고 제 이론은 고혈압만 고혈압 하나, 당뇨만 당뇨 하나, 암이면 암 하나, 뇌결핵이면 뇌결핵, 파킨슨은 파킨슨 이거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지면,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한장기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을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아지면 몸 전체가 모든 병이 동시에 다 나서야 돼요. 다 낫는다고 하면 증세가 낮은 게 약한 게 먼저 회복이 되고 심한 게 나중에 회복이 되고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병명을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러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심근경색도 있는데 이런 병들을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혈해가지고 모든 병이 동시에 다 본인이 느껴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이게 일주일에 사혈을 한 번 하면은 한 달이면 4번밖에 안 되고 1년 6개월 하야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심천생리학에서는 심천생리학이 아니면 앞으로 지금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거고 그때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은 현대의학의 지금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저는 어때요? 돌아갈 방법을 이미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안 해봐서 지금 인정을 못 해봤냐면 최소 35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 겁나면 거잖아요. 요즘 거울 보면 앞부분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이제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서 감당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나는 아예 걸리기 싫다. 그러면 거울 바라보고 32번, 4번, 18번 여기만 먼저 응급적으로 빼줘도 웬만한 환경에서 감기 안 걸리고 코로나 감염이 돼도 왔다 갔는지 본인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콧물이 좀 많이 나온다. 평소에 비염이 있다. 47번 해주고 호흡이 가쁘다. 5번, 30번 해주고 이렇게 나선 걸 다시 재발하지 않고 10년, 20년 유지하고 싶다. 그럼 8번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해결책이 꼭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방편. 저는 현대의학을 무조건 공격만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주고 현대의학은 이렇게 치료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자꾸 완치가 안 되지 않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고혈압, 당뇨 현대의학 치료하냐?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 완치하냐? 심장질환 완치하냐가 못하잖아요. 뇌종양 치료하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서 하면은 며칠만 배워도 얼마든지 야금야금 할 수도 있고 급하면 몰아빼기 해가지고 보살의 균형 맞추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3, 40분 얘기하는 건 한계점이 있으니까 유튜브 좀 보시고 이제 강사 교육을 들어오면은 이게 1시간짜리를 하루에 한 8개, 10개씩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건 한 이제 이게 3, 40분 이렇게 해서 짧게 강의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예, 다음에 봐요.